조금 느린 것 같더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결국 스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학교 과학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중학교 내신에서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까지 도움이 되는 공부라서 탄탄하게 잡고 가셔야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빠른 공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중학교 과학교사입니다. 고등 내신과 수능까지 잡는 중등 과학 공부법 그리고 추천 인강과 문제집 추천 시작합니다. 내신하는 친구나 선행하는 친구 모두에게 도움되도록 구성했으니까 같이 봐주세요. 중등과학은 잘 해두면 일석삼조입니다. 중등 내신도 잡고 고등 내신도 잡을 수 있고요. 수능까지 지금 바뀐 입시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세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과학부터는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과학 선행 공부는 어떤 과목을 먼저 시작해야 하나요? 고민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데요. 선행은 무조건 아이의 관심과 적성에 맞춰서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물 중에서 자기가 재밌어 하는 과목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흥미와 재미가 있어야 진짜 몰입을 할 수 있거든요. 흥미 있는 과목으로 시작해서 과학 공부를 하신다면 과학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지면서 어렵지 않게 다른 과목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반복해서 공부하려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등과학 마스터하는 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 내신이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바로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교과서 출판사에 맞춰 빨리 구매하시고 자습서와 문제집 풀이를 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자습서를 이용해서 꼼꼼히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 문제집을 더 풀려고 하신다면 교과서 출판사를 매칭해서 문제집을 구매하세요. 비상, 미래엔, 천재 등 교과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칭해서 문제집을 1차로 구매하셔서 학교 진도에 맞춰 문제집을 푸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 교과서 출판사에 문제집이 없거나 별로다 이런 경우는 O2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중등 내신 문제집들은 그렇게 수준 차이가 고등만큼 엄청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셔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겹치고 그러기 때문에 교과서의 출판사 문제집을 구매하셔서 푸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아직 중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이다. 또는 선행으로 과학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O2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선행으로 나간 게 아니라면 학교 강의만으로도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업을 듣는 게 좀 힘들어한다. 아니면 미리 공부를 좀 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뭔가 강의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EBS 중학 프리미엄 이렇게 학년과 학기별로 과학 중간, 기말, 내신 대비 특강이 있거든요. EBS 중학과학 인강 수업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EBS 수업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학교 수업 내용이 어렵다면 EBS 인강으로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먼저 교과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교과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같은 수준 문제를 반복해서 더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과서 내용 복습을 통해 이해가 된다면 학교 내신 정도는 아주 어렵게 내는 학교가 아니라면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과학을 선행하고 싶은 친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한 바퀴 바짝 돌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 이런 친구들한테는 EBS 중학과학 개념 끝장내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닌 중2, 3학년의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중1과 그 이하 친구들은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행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본인이 배울 내용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개정 교육과정으로 나온 인강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과정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단원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학년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변동이 생겼는데 물리 과목을 통으로 보면 똑같고요. 화학 과목에서 통으로 보면 똑같거든요. 완전히 똑같다는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통으로 공부를 시켜주면 괜찮습니다. 빠르게 선행 전체를 돌고 싶은 친구들 강의도 이렇게 잘 돼 있는 EBS 중학교 과학개념 끝장내기로 전체를 훑어보시기에 좋습니다. 이거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천천히 다지면서 내신을 잡고 싶거나 다지면서 선행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EBS 비욘드 내신형 문제형과 내신 관련된 내용 정리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런보다는 비욘드 추천드립니다. 비욘드는 1학년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시별로 강의 수가 30강에서 40강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EBS 중학과학 개념 끝장내기보다는 내용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학습량이 개념 잡기의 거의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더 자세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다지면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스피드를 내야 되는 친구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다지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중등과학에 어떤 교재들이 있고 문제와 인강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중등과학 공부법, 내신, 선행 둘 다 잡는 중등과학 공부법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또는 자습서 둘 다 같이 하면 돼요. 아이들이 이제 교재를 볼 때 외워야 된다, 과학은 암기다 뭐 이런 생각이 아이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면 외울 생각을 하지만 사실 외우는 건 이해가 다 잘 된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재미있게 먼저 보는 겁니다. 외우려는 부담감을 갖지 말고 우선 과학 잡지 보는 것처럼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요즘 교과서는 그림도 알록달록하고 재밌습니다. 설명도 진짜 잘 돼 있어요. 본문 옆에 설명이 다 있고 그래서 이게 중심으로 깊게 이해독하는 겁니다.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요. 그리고 과학에서는 실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험에서 핵심 부분을 본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용에 같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옆에 작은 글씨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부분이 핵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학 공부할 때는 실험을 모두 확실히 개념과 과정,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험에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내신에서 고득점 문제는 실험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험에서 과정과 개념을 같이 제시가 되는 거죠. 이건 수능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으로 나오는 문제는 고득점 문제이고 과학 문제는 고등학교 갈수록 거의 실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험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또 중학교에서는 해당 개념이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 예시 부분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수업을 들은 다음에 공식 암기까지 1차로 하셔야 됩니다. 암기가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한 필기나 프린트 중심으로 보시면 좋아요. 수업 시간에 필기로 포인트를 좀 더 잡아주시죠. 그 부분이 암기해야 할 부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기 부분은 확실히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풀이입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죠?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개념을 이해했어도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아니면 개념을 아직 확실히 이해가 안 돼서 틀렸구나 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적용을 못하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해도 점검도 되고 완벽히 이해를 못하거나 적용을 못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까지 자습서 문제 또는 평가 문제집 문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념의 완벽한 이해와 숙지가 너무 중요한데 그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구멍난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다시 학습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선행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신을 봐야 되는 친구들은 4단계로 들어갑니다. 심화, 이해 중심, 디테일 암기를 합니다. 구석구석 무슨 내용이 있는지 내가 다 기억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정말 아는 거거든요. 극상위권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4단계까지 넘어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등과학 내용이 정확하게 잘 이해돼 있으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통합과학 공부할 때, 일반 선택과학 공부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중학교 공부가 고등학교까지, 나아가 수능까지 내 점수를 올려주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진짜 공부 준비, 과학 공부 꽉 잡는 내신과 선행으로 할 때 2가지 케이스 모두 다 한꺼번에 잡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고요. 중학과학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른 과목과 다른 과학 과목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화학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물리화학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물리화학에서는 많진 않지만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암기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는 못 풀고요. 기본 공식은 반드시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그 공식을 가지고 문제에 연결시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음 단계는 실험과 그래프입니다. 물리나 화학에서는 실험이 꽤 있어요. 실험 결과와 그림들이 있는데 그림을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고 실험의 목적과 실험 과정 중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실험 결과 이런 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식과 실험 그림들, 그래프의 해석이 완전히 이해되었을 때 문제를 풀서야 돼요.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좀 잘 맞는다 그럴 때 심화 문제 풀이까지 나가셔도 됩니다. 중학교 물리화학은 내용 자체가 엄청 방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암기할 것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 적용 연습을 더 하고 단계별로 많이 하셔야 진짜 내 걸로 확실히 됩니다. 물리화학을 공부할 때 이론적인 개념은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문제풀이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틀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암기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문제집 풀이를 하는데 이론적인 개념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풀이가 안 되는 경우 그 부분이 부족한 걸 채워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틀렸을 때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거를 놓치고 있었구나. 정말 지금 알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외워주시면 시험에서는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생물과 지구과학 공부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생물과 지구과학은 암기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물에 관한 내용은 다 암기하면 시험은 그냥 무조건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감각기관 이런 거 공부하실 때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하시면 암기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처럼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설명해 가면서 암기하면 어렵지 않아요. 지구과학 부분은 천체 부분 이런 곳은 공간 지각력이 있어야 이해하기가 쉽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현상적인 내용이라서 암기가 잘 되어 있으면 시험 문제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등과학 공부할 때 꿀팁 첫 번째, 중등과학 선행 시 이제는 고등 내신에서 통합과학이랑 수능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느린 것 같더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결국 스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학교 과학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중학교 내신에서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까지 도움이 되는 공부라서 탄탄하게 잡고 가셔야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빠른 공부가 됩니다. 중학교 과학은 통합과학 안에서 다 만나거든요. 통합과학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중학교 공부가 잘 된 친구들은 통합과학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꿀팁, 중등 내신 과학 공부할 때 학교 수준보다 약간 높게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걸 대비하면 통합과학은 거의 다 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내신은 어렵게 내는 학교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공부 수준이 약간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의치 약한 스카이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과학 내신 공부할 때 학교 수준보다 약간 높게 공부하셔야 고등학교 가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중학교 학습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